가자지구 안에서 난민들을 향해서 이 구호물자를 계속 나눠주는데, 이번에는 이제 들어간 그 구호물자를 갖고 들어간 단체가 미국 구호단체예요. GHF라고. 이 구호물자를 나눠주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군이 탱크를 동원해서 그 난민들을 향해서 막 발포를 해서 여러 사람이 죽었다. 이런 뉴스가 미국의 CNN과 영국의 BBC에서 이렇게 방송을 했어요. 이렇게 메이저급 언론사에서 뉴스를 내보냈는데 이게 가짜일 수가 있습니까?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제 가짜 뉴스가 맞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최초로 이제 현지 매체죠. 예루살렘 포스트가 이제 특종을 했는데, 특종은 아니고 이제 CNN, BBC가 보도한 가자 주민 발포 탱크 진주는 가짜 뉴스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 시간대에 그 GHF 시설 그 인도적 구호물자를 전달하는 그 인근에다가 CCTV 그 시간대로 완전 타임라인을 공개를 해버렸어요. 근데 굉장히 평화롭고 안정적으로 이제 그게 됐고, 그 무장 어떤 교전이나 이런 건 전혀 없었다는 것이고, 이게 왜 그런 거 하냐면 이게 IDF가 안보 통제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고, 과거에는 하마스가 탈취해서 이제 거기서 이제 많은 문제가 발생했는데, 실제로 그 물자 배급하는 그 주민들의 얼굴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얼굴 표정을 한번 보다 보면은 이제 굉장히 해맑고 맑습니다. 그 이제 GHF 저 사진들이에요. 예. 네. 그리고 저런 사진이고 또 그 다음 사진도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저렇게 밝죠. 이게 지금 미국의 GHF가 그렇죠. 나눠줄 때 그 구품 받는 난민들의 표정들이네요. 그렇죠. 저게 이제 여기가 이제 행복하게 이제 평화롭게 진행되고 있다는데 저게 탱크와 뭐 기총부사 들어갈 이유가 없죠. 그건 없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GHF도 공식적으로 보도자를 내서 이거에 대해서 반박을 했어요. 첫 주 동안 부상자나 사망자는 없었다라는 건데, CNN, BBC, 스카이뉴스 전 세계 외신은 일주일 내내 하마스 몇 명 죽었다, 발포 있었다 막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IDF도 실제로 보도자료를 냈는데, 내용이 뭐냐면 저 지역 외 GHF 지역 외곽에서 이제 하마스의 무장대원들이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외곽 500m에서 이제 어떤 경고 사격이나 교전도 약간 약한 강도의 그 교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접근을 해서 이걸 막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운라가 배급할 때 문제는 하마스가 다 탈취를 해버렸거든요. 근데 하마스가 접근하는 걸 막기 위해서 이제 그거를 이제 오독을 해서 이제 이렇게 뉴스가 나간 것이죠. 그런데 이런 가짜 뉴스를 미국에서 그래도 그 메이저급 언론이라고 할 수 있는 CNN, 뉴욕 타임즈 이런 데에서 이렇게 보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보다도 그 상황을 잘 알고 있을 주 이스라엘 미국 대사도 한마디 했다라고 하는데. 예, 허커비 대사가 신속하게 보도자를 냈어요. 그러니까 이 보도자료 내용이 굉장히 셉니다. 그러니까 하마스발 보도를 크로스 체크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보냈다라는 거예요. 최소한의 사실 확인이나 출처 확인도 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주류 매체를 맹비난했고요. 그 명예훼손적 주장, 이른바 피해 비방이죠.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는 언론사는 반드시 이거 가짜 뉴스를 철회하고 사과하라라고 강력하게 요청을 했고, 그 다음에 그 GHF의 노력 덕분에 민간인에게 500만 끼의 식사가 무사히 제공됐다라고 하면서 현장 상황을 객관적으로 이제 성토를 했죠. 그 크로스 체크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렇죠. 하마스는 입만 열면 구라를 친단 말이에요. 그렇죠. 입 벌고 입만 열면 구라를 치는 데가 하마스인데, 하마스가 발표하는 그 보도 내용 가지고 보도 자료 가지고 이렇게 CNN하고 BBC가 방송을 하니, CNN에서 그렇게 방송을 했으니 당연히 우리나라 언론은 그걸 받아가지고 또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이스라엘 군이 난민들을 향해서 발포해가지고 30여 명이 죽어. 이게 뉴스에 나온단 말이에요. 9시 뉴스에. 반박을 하면서 또 그 다음엔 양비론, 그 다음에 결론은 안 내. 그렇게 망가지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국에서 그래도 그 메이저 언론사라고 할 수 있는 데서 이렇게 버젓이 가짜 뉴스가 나오니까 미국 사람들도 이거 보고 이 뉴스 보고 반유대주의 범죄로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앞서 이유진 PD가 설명한 건데, 이게 1일 날 이제 반박 보도가 나왔고, 일주일 내내 이제 여기서 발포가 있었다. GHF 그 인근 시설에서. 그러니까 이게 아니나 다를까. 이게 같은 날에 6월 1일 같은 날에 미국 콜로라도 볼더시에서 이제 그 친이스라엘 행사라고 했는데, 이게 거창한 행사가 아니라 그냥 행진하는 거예요. 주로 이제 노령층이 와서 이제
인질 석방해라. 평화적 시위를 하는데 여기다 대고서 이제 이집트 출신의 불법 체류자 모하메드 솔리만 40대 중년이 거기다 대고 이제 화염병 던지고 뭐 화염방사기 했다고 지금 보도가 됐는데 이 사람이 지금 2022년 방문 비자로 입국했다가 이제 여러 차례 만기가 돼서 워크퍼밋이라고 하죠. 노동허가증인데 그것도 만료됐어요. 이제 사실상 불법 체류자 신분인데 이런 사람들이 디글디글 있다라는 거야. 그럼 얘네들이 그 아까 얘기했던 가짜뉴스를 보고선 아 저게 전투명령이구나 하고선 반대 테러를 저지르는 것이죠. 약간 조건반사처럼.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제 실제 현지 안보 싱크탱크에 따르면은 바이든 행정부 당시에 이제 국경을 완전 거의 개방해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스템 파악이 안 돼요. 근데 테러 전문 그 워치 이런 감시센터에 의하면 ISIS 계열 테러리 한 1,000명이 들어왔고 AQ 계열, 알카에다 계열이 한 1,000명 정도 잠입해 있다. 어디서 어떤 세포 조직으로 다음 테러 타격을 할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근데 아마 이런 방송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큐 사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용의자 45세는 그 일반적인 폭력 테러였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러니까 상관은 있죠. 근데 최초 보도 나왔을 때 MBC나 주로 현지 미디어는 테러리스트라고 하고 유대인을 이걸 약간 희석시켜서 보도를 했어요. 최초 24시간은. 시간을 딱 지나고 보니까 이제 신원이 확실하게 밝혀진 거죠. 왜냐하면 FBI에서 바로 발표를 했거든요. 용의자 신원에 대해서.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이거 용의자 신원 발표 안 합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뭐냐면 하마스발 그 피해 비방, 가짜뉴스가 미디어를 통해서 전 세계에 펴지면 지구저편, 미국, 서방, 유럽에서 이제 실시간으로 반유대 혐오 범죄가 이제 벌어지는 이 구조가 완성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번 테러 상태가 굉장히 뭐 테러는 과거에도 계속 있었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전파되는 것은 새로운 현상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조 기자님이 이렇게 진실을 얘기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인정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진실보다 팩트에 관한 문제니까. 그러니까 팩트를. 그러니까 이게 관점은 다를 수 있지만은 이게 이런 거는 관점을 집어넣고 나가야 되거든요. 제가 며칠 전에 고등학교 동창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7, 8명이 같이 이제 밥 먹고 얘기하다가 내가 이제 이 브레드 TV 이스라엘 선교 전문 방송을 한다니까 갑자기 한 친구가 나는 이스라엘 정말 싫어. 그래서 왜? 그랬더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 가자 지구에 그 난민들을 그 구호품을 나눠주려고 미국 사람들이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스라엘 군들이 총으로 쏴가지고 수십 명. 이걸 어떻게 이 이스라엘이 이럴 수 있느냐 이렇게 막 항의를 하더라고 저한테. 저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뭐라고 딱 이렇게 썰만하니까 쐈겠지 이런 말은 못 하겠고 당황해서 이러고 일단 그냥 얼버무리고 왔는데 이 조 기자님하고 이준 PD가 이런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얘기를 해주는 거를 내가 듣고 갔으면은 내가 그 친구들한테 사실은 그게 아니야 하고 내가 정정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자, 그런데 지난 2023년 10월 7일 날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거를 1972년에 있었던 뮌헨 올림픽 때 그때 그 테러 집단이에요. 팔레스타인 피에로의 이 소속 테러 집단이에요. 검은 9월단이 이스라엘 선수단 11명을 살해한 거 테러로. 그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각에서는 이제 10월 7일 학살을 이제 1974년 용키푸르 전쟁에 이게 대비해서 하는데 10월 7일 학살의 어떤 판박이는 사실상 평행 이론은 1972년 뮌헨 올림픽 검은 9월단 테러 사건이라는 것이죠. 11명이 토막살인했죠 그때. 근데 이윤주는 그게 왜 그러냐면 전 세계가 보는 올림픽에서 최초로 팔레스타인 전환운동 반이스라엘 테러를 글로벌 매체로 송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있었던 이런 가짜 뉴스가 그때 최초로 일어난 거죠. 1972년에. 그래서 국제사회는 팔레스타인발 테러에 대한 법적 단죄보다는 제국주의 박해를 받는 피해자로 규정하는 상징으로 이용해요. 오죽 힘들었으면 저런 테러를 저질렀을까 이런 온종주의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팔레스타인의 테러 세력이 아닌 저항운동가, 해방 전사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준 국가 대우를 해줘요. 그래서 테러를 언론을 통해서 송출하면서 소기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했고 이른바 이게 글로벌 매체로 펴지는 홍보 전쟁, 인지 전쟁의 그 시초라고 할 수 있어요. 아키타입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자 이게 이제 10월 7일 가자 전쟁하고 유사점이 이겁니다. 자 사실상 10월 7일 학살 사태로
하마스의 전략은 뭐 이스라엘이랑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테러 학살을 키부츠에서 저질렀죠. 여러 이제 뭐 말로 담을 수 없는 참혹한 짓을 덜고 이제 가자지구로 도망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보복 공격을 하면은 이제 국제 극좌 언론 주류 미디어를 이용해서 봐라, IDF가 이스라엘 군이 우리 팔레스타인 국민들을 학살한다. 우리 병원을 폭격한다. 우리 학교를 폭격한다. 우리 앰뷸런스를 폭격한다. 어린아이를 죽인다. 베이비 킬러. 이게 지금 미국 평균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IDF가 베이비 킬러. 유아 학살하는 아주 악독한 제국주의 주구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전쟁을 종료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맨날 휴전 협상으로 가는 것이죠. 근데 이 원래 시초가 1972년 뮌헨 그 검은 9월달 사건에 어떻게 보고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맥락을 이해하시고 테러를 봐야지 맨날 뭐 팩트냐 아니냐 이거 갖고 싸우면 또 낭비가 돼요, 시간이. 왜냐하면 거짓 뉴스를 반박하려면 거기에 동등한 숫자 강도의 반박 보도가 나가야 되는데 항상 그렇지는 않거든요. 거짓 뉴스 나오고 그냥 뭐 없었던 척하고 쓱 넘어가요. 그런 식으로 그게 무한반복되니까 이 흐름과 역사를 조금 우리 시청자들은 이해할 필요가 있다. 72년부터 시작된 게 지금까지 지금 지속되고 있는 행동이고, 이스라엘이 항상 패배하는 건 군사적으로는 이기지만 항상 PR 전쟁, 홍보 전쟁에서 깨지는 거예요. 요번에도 홍보 전쟁에서 깨지고 있었죠. 사실상 그래서 여론이 반등한 겁니다. 악행은 IDF가 훨씬 많이 저질렀는데. 하마스가. 그렇죠. 하마스가 악행을 많이 저질렀어요. 하마스가 악행 많이 저질렀는데 제가 좀 약간 정신이 없어요. 이게 자꾸 보다 보니까 악행은 저질렀는데 이제 항상 이제 IDF가 요금 바가지로 먹고, 그리고 그래서 시가전 전문가인 존 스펜서 교수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인정을 안 해요. 또 베이비 킬러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거를 히스토리 한번 뽑을 필요가 있다 해서 이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아니 그래서 그 CNN이나 BBC가 그렇게 가짜 뉴스를 퍼뜨린다 하더라도, 보도를 한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 언론도 CNN과 BBC 뉴스를 인용해서 할 수밖에 없는 뭐 여러 가지 현실적인 상황이 있겠죠. 그렇다면은 최소한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 뉴스를 보도해야 되는데, 어떨 때는 보면 CNN이나 BBC보다도 우리나라 언론이 거기다가 더 감정, 그다음에 어떤 휴머니즘 이런 걸 섞어가지고 더 아주 이스라엘을 나쁜 놈으로 만드는 그런 헤드라인, 그런 논조의 기사를 쓰니까 창피하게도 제 친구들 중에도 그렇게 받아들이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뮌헨 올림픽의 그 테러를 저질렀던 그 주동자 검은 9월단이 그때 11명을 죽이면서 거의 뭐 전 세계에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존재감을 부각시키면서 또 몸집도 많이 키웠어요. 왜냐하면 그 사건 72년 그 뮌헨 올림픽 사건 이후에도 계속해서 여러 건의 또 테러를 많이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이제 검은 9월단은 이제 아라파트가 수장으로 있는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PLO의 반개 테러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이따 또 설명해드리겠지만 PLO 산하에 지금 파타당이 있죠. 그게 지금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지금 수반 그 집권 정당이고, 그 정파의 무장 테러 세력이었어요. 검은 9월단이. 요즘엔 그게 변해가지고 막 알락사 여단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하여튼 그게 족보를 이제 알아야 됐고, 그럼 아라파트의 지시로 검은 9월단은 실제로 무슨 일을 했느냐? 1973년 3월 수단 미국 외교관 2명을 납치 살해했습니다. 그 다음에 뉴욕에 방문한 이스라엘 골다메이어 총리를 암살 시도를 했고요. 그 1974년 9월 텔아비브 뉴욕 노선 항공기 화물칸에 폭발 테러에서 그때도 테러 88명이 사망했어요. 이거 뭐 연도로 뽑자면 엄청나게 많은데, 결과적으로 이런 고강도 테러를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뭘 얻어냈느냐? 유엔은 그때부터 반유대주의로 조금씩 반유대주의가 갑자기 시작된 게 아니에요. 유엔이 이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시온주의를 일종의 인종차별로 규정짓는 일반결의안 3379호를 이제 통과시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시온주의가 뭐냐면 이스라엘 국가를 인정하는 것이라는 게 시온주의인데, 요즘에는 시온주의가 이제 인종차별로 규정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차별이 시온주의다라는 공식 그때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됐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PLO는 전 세계 100여 개 이상의 대표부와 사무소, 준국가 대우를 받은 거예요. 유엔에서도 어떻게 인정을 해줬냐? 준국가인 참관국 지위를 부여한 겁니다. 이러면 이제 약간 국가 건국 전 단계죠. 거기서 일개 테러 잡범이 유엔의 이제 준회원국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등극을 하게 된 것이죠.
그게 바로 이제 테러 사태, 이걸 테러를 계속 저지르니까 이거를 단지하지 않고 계속 방치한 결과 이렇게 됐다는데, 그러면 그 당시 냉전 시절에 어떻게 보면 자유진영의 그 수호자인 미국은 왜 이걸 방치했는가?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그 당시 시절에 그 중동 지정학의 냉정한 현실이에요. 그게 뭐냐면 그럼 미국이 이걸 왜 그 테러를 갖다 그냥 눈 감아주고 못 본 척을 했는가? 그게 핵심이 뭐냐면 당시에 1973년에 이제 용키프르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 이제 전쟁을 마무리하고 수습하고 평화협정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미국은 이집트가 소련 공산편에 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랍의 정서를 배려한다는 목록으로 PLO 테러를 암묵적으로 무시하고 방치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정치적 카바를 대준 거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냉전 시절에 중동을 놓고 미국과 소련이 이제 주도권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아랍 정서를 잘못 이용하면 이집트나 이런 데가 이제 소련으로 넘어가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팔레스타인의 어떤 그런 무장 테러를 약간 방치하거나 정치적 외교적으로 이렇게 좀 덮어주는 걸 미국이 했고, 소련은 또 마찬가지로 그 당시부터 이제 이 검은 9월달을 약간 대리세력처럼 활용했어요, 중동에서. 그래서 거기서 테러 물자, 군수 병참을 하면서 서로 이제 이용해 먹는 거죠. 그러니까 검은 9월달 아랍파트는 미소 양쪽에서 삥 뜯는 이런 시차팔이 그 수익 구조를 완성한 거예요, 이때부터. 그래서 그게 이제 오늘날까지 이제 연결됐다라는 것이죠.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PLO의 수장 아라파트가 주도하는 이 테러가 하도 계속 일어나니까 이 팔레스타인을 차라리 이렇게 그 국가로 인정해주면 좀 테러가 덜 일어나지 않을까 싶어서 그 미국의 빌 클린턴 대통령 당시에 오슬로 협정이라 그래가지고 아라파트하고 또 이작 라빈 이스라엘 총리하고 불러가지고 서로 싸우지 말고 잘 지내자. 이게 두 국가 해법을 이때 이제 얘기가 냈는데, 그때 당시에 두 국가 해법에 서로 동의를 했어요. 이작 라빈 이스라엘 총리도 그렇고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의 야세르 아라파트도. 그러면은 야세르 아라파트가 이 두 국가 해법에 동의하면 더 이상 이제 테러를 저지르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도 계속 테러를 저질렀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냉전이 이미 이제 종식됐고 90년대니까 이제 미국 1국 체제니까 이제 당시 이제 클린턴 행정부는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그 팔레스타인 테러를 지정학적인 도구로 쓰지 말고, 그러면 정식적인 국가가 되면은 이국가 해법이죠. 그 팔레스타인 국가가 인정되면 이제 국제법을 준수해야 되고 이런 테러 행위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의도로 이거 이국가 해법을 관철시킨 거예요. 그런데 아랍파트는 그 의도를 정확하게 간파를 하고, 무슨 소리, 합의에 서명만 하고 합의 이행을 할 때쯤만 되면 이제 그때 테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합의 이행을 계속 방치해서 30년 동안 된 것이고, 어떻게 보면 서구에서는 진정하게 테러리즘을 없애기 위해서는 이국가 해법을 해야 된다라는 명제가 마치 종교처럼 오늘날까지 이어진 거야. 바이든 행정부까지. 그래도 그런 이제 구도가 현재까지 그 당시 잘못 뿌려진 어떤 결과값이 지금까지 오게 된 결과고, 그러면 그 다음 어떻게 하냐. 유대인 합의 이행하라라고 아랍파트한테 강조하면 그때 테러를 일으켜서 또 분위기 전환을 시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또 국제사회의 기부금과 원자금을 받아내고, 그리고 그 아랍파트의 그 다음 세대죠. 그게 지금 저희 이제 블랙팁에서 자주 다뤘던 PA 집권 파타당의 수반이 아바스가 어떻게 보면 후계자예요, 아랍파트의. 그리고 하마스, 이게 어떻게 보면 유산이죠. 그 아랍파트의 그 명을 받들어서 지금까지도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합의 준수하면은 판 깨고 테러 일으키고 그다음에 원조금 받고 이런 식으로 끝까지 이제 무장 테러 노선을 승계 발전시켜 왔고요. 그 과정에서 글로벌 미디어는 하마스의 시체팔이 홍보 대행사로 전락한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아바스도 지금 나이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렇죠. 90이 넘었어요. 그렇죠. 그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번에 그 가짜지고발 가짜 뉴스가 미국의 CNN과 AP통신 그리고 영국의 BBC까지 이런 식으로 대서특필이 되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 영국과 프랑스, 유럽의 이 주요 국가들이 팔레스타인도 이제 국가로 인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영국과 프랑스가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과 이렇게 이 프랑스와 영국, 유럽 쪽에서 이 가짜 뉴스를 다루는 것과 어떤 연관 관계가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이게 뭐냐면 이제 저도 그렇지만 이제 트럼프 2.0 시대를 맞이해서 이제 팔레스타인의 그 시체팔이 그
그가 이제 막을 내릴 것이다라고 저는 예측을 했어요. 이제 트럼프가 이제 강경하게 친이스라엘 정권이다 보니 노선이 그래서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제 냉전이 종식되고 이제 새로운 지정학 질서가 펼쳐진 거예요. 트럼프 2.0에 무슨 일이냐? 어떻게 보면 강력한 밀국 체제가 약화되면서 특히 이제 러우 전쟁으로 유럽이 분열이 되고요. 그래서 남부 유럽이 지금 지중해권으로 좀 빠져나오려고 그래요. 이쪽이 이제 새로운 이제 약속의 땅이라고 해서 그러면서 동시에 그 이스라엘의 삐삐 공작으로 아사드 정권이 무너지고 아사드 정권을 후원했던 러시아도 같이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시리아, 중동에 이제 권력 공백이 생긴 거예요. 이 권력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영국과 프랑스가 이제 기회창이다 하고 이때다 하고서 이제 덤벼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지정학 질서가 바뀌면서 영국과 프랑스가 이제 과거 제국주의 아닙니까? 제국주의가 또 들어오면은 아랍 그 정서가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죠. 그래서 어떤 탈을 썼냐? 박해받는 팔레스타인 저항을 존중한다면서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영국과 프랑스에서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작업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진출하기 위해서는 또 팔레스타인 컷을 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팔레스타인 존중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새로운 지정학적 변화에서 이제 영국이 프랑스가 이러한 거고 아니나 다를까 BBC가 이 가짜뉴스를 대서 특필합니다. 팔레스타인 입장에서. 왜? 진출을 하려면은 또 팔레스타인의 그 정서를 이해된다. 아랍의 정서는 그래도 팔레스타인이 미워도 그러니까 같은 아랍이기 때문에 약간 동정적인 여론이 있어요. 자기 나라에서 그 수용할 생각은 없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트럼프 행정부 등장으로 이제 힘이 떨어졌던 팔레스타인 시체파리 수익 구조에 새로운 고객이 나타난 거예요. 영국과 프랑스. 다시 중동에 진출하기 위해서. 그런데 과거의 친팔레스타인 그런 저항 운동은 약간 아랍 정서에 기반해 있다면 지금은 조금 달라요. 그게 이제 극좌 LGBTQ 친환경 사교 집단, 그러니까 PC 좌파가 결합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팔레스타인 문제가 예전보다 폭발이 더 세요. 이제 같은 극좌파의 큰 빅텐트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팔레스타인 문제가 또 다시 이제 강대국들의 국제 정치의 먹잇감으로 이제 쓰임을 받는 것이고 이제 피해 비방이 새로운 형태로 이제 저에게 마무리될 줄 알았는데 또 다른 형태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러 범죄가 이제 정의로 또 둔갑되고 그다음에 강간이 사랑이 되고 죽음의 생명으로 둔갑한 팔레스타인 죽음의 테러 네트워크가 또 가동되고 있다. 그래서 트럼프 2.0이 돌아왔는데도 이 시스템은 계속 진행이 될 것 같아요.